어느 조직이든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유도를 높게 줄 것이냐 아니면 그쵸. 규칙을 강제할 것이냐.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고충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명확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1부에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는데 2부에서는 정말 많은 꿀팁을 두 분이서 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뭔가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셨다면 2부에서 참고할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문물로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도 두 분께서 해주실 예정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두 분이서 이제 각자 조직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잡고 계시는데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좋은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아님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조직에서 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잡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일님께서는 이제 소규모 조직에서 좀 이제 혼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아님은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외부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을 제작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가이드화 해야지, 컴포넌트화 해야지 하는 거는 추후에 이제 족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 필요한 부분부터 제작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컴포넌트로 만들기보다는 핵심 네. 컴포넌트에 집중해서 딱 만드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데일님도 팁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맥락으로 네. 저는 컴포넌트 리스트를 한번 쫙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관리하는 리소스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쵸. 네, 문서화 시켜놓으면 좀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었고,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컴포넌트도 좀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문서화하지 않고 만들었던 전에 컴포넌트를 보니 사용하지 않는데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네, 다른 레퍼런스 보면서 우리도 혹시 필요하겠지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는 컴포넌트도 있어서 다 리소스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저는 혼자서 관리해야 될수록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리스트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엑셀 시트로 해서 좀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은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거를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했을 때 좀 뭔가 인수인계 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꿀팁 메모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컴포넌트 리스트가 너무 많다 보면 피그마 기능이 업데이트 될 때 이 모든 걸 다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쵸, 맞아. 필요한 것만 리스트를 해놓자. 네,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핵심 알맹이만 하되 이거를 리스트로 정리해서 관리하면 편하다. 네, 정말 꿀팁. 네, 또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개발이랑 온라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디자인 UI 키트라도 먼저 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개발자랑 협의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방향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UI 키트 위주로 잡는다.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레퍼런스를 기획자랑 개발자랑 같이 봤어요. 확실히 시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없고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소통하는데 문서들 일 외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후에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데일님은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혼자서 이런 것들 정리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이제 특화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디자인 시스템을 잡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결국 디자인 시스템이란 게 만드는 목적이 업무의 효율과 시간을 단축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아낀 시간을 어디에 쓸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디자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페이지를 만들면 그 페이지 디자인을 굉장히 좀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예로 들어서 사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인풋이나 버튼 요소로 이루어진 좀 비교적 간단한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면 정말 빨리 만들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빠르게 완성하고 거기서 끝나면 이 페이지가 나중에 작동할 때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 같이 작은 조직에서는 디자이너분들이 UX 라이팅이나 아니면 내부 텍스트 정리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 그냥 컴포넌트만, 스타일만 믿고 시스템만 믿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유저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문구가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이 프로세스가 좀 복잡하다, 이런 류의 피드백을 받아서 또 수정하고 하다 보면 결국 빠른 시간 내에 끝낼 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쵸. 남은 시간을 이제 유저에 대한 고민이나 UX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는 것도 앞으로 더 수정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디자인 시스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진행하시면서 뭔가 고충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아님께서는 혼자 디자인 시스템 관리를 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해 오시면서 뭔가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막막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느 조직이든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유도를 높게 줄 것이냐 아니면 그쵸. 규칙을 강제할 것이냐, 약간 항상 이 두 선상에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디자인 시스템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지 이제 허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저는 조금 많이 풀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확장성을 네. 이제 고려해서 잡으신다. 네. 그래서 개발자분들한테 항상 한 소리를 좀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개발자와 네, 디자이너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렇죠. 네. 모든 조직에서 유연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유저의 사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앱을 사용하는 이유를 듣고 납득이 되면 저는 이제 예외 처리를 허용해줬습니다. 근데 관대한 경아님. 그런 예외 사항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도메인도 굉장히 크고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상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그냥 배송 상품부터 버티컬이라고 하는 비배송 상품들. 예를 들면 뭐 여행, 티켓, 항공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풀어줄지 아니면 잡을지.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조직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데일님은 어떠세요? 일단 저의 가장 큰 고민으로는 의사결정을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본 고민이에요. 이건 물만 해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 고민이다. 네. 저희는 소규모다 보니까 뭐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명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걸 회의를 해서 결정하거나 하는 구조보다는 직관적으로 제가 좀 맞다고 생각하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물론 그 문제의 책임도 그렇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어쨌거나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 유저가 편하고 좀 좋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맞아요. 의의가 있는데 저 혼자 판단하다 보니 이게 진짜 좋은 결과물일까?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굴레에 늘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데이터 기반으로 좀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사실 100%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특히 실무에서 이거를 뭔가 매번 케이스마다 적용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저의 직감을 따라야 되는 순간들이 늘 오기 때문에 제 직감이 좀 무뎌지지 않도록 인사이트도 많이 보고 이런 세션에 와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맞아요. 최대한 직감을 날카롭게 만드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나를 항상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요즘에 디자인 시스템과 관련된 뭐 세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좀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들은 정답은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뭔가 이런 규칙이나 계층을 세우는 뭐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은 비슷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조직에 제일 적합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그냥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두 분 뭐 다 충분히 얘기하셨나요? 또 추가 고충 있으시면 그냥 마구마구 말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고충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명확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옆에 지마켓 디자인 시스템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웹 형태로도 굉장히 잘 가이드화되고 정리해서 배포가 돼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조직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걸 또 가이드화하고 어떤 정리된 페이퍼 형태로 만드는 작업에도 또 리소스가 들어가요. 그쵸.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여러 명이서 뭐 나눠서 너는 여기 맡아 여기 맡아가 아니라 제가 A부터 Z까지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깜짝 공개지만 전 아직 가이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나만 쓸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늘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것만 보고 컴포넌트 이름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적용된 케이스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가이드를 만들기에 리소스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소규모에서는 이런 여러 작업들을 한 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리소스와 시간 부족에 허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인원이 이제 리소스가 적은 상태에서 그런 일까지 좀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쵸.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특징이 티가 많이 안 나요. 정말 맞아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경화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초기에 리소스를 투자를 하고 이제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성과로서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경화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이게 생각만큼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 작업하면서 현타가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답도 없고, 설레가 뭐 프로덕트 디자인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조직에는 어떻게 적용하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지? 또 이런 고민들도 너무 많고, 뭐 UI 패턴도 취합해야 되고, 가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협의하는데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가끔은 내가 이룩한 게 많이 없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으나, 그쵸, 이것을 뭔가 약간 성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항상 고충이다. 네. 그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다른 기업의 디자인 시스템 담당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정말 운이 좋게 피그마의 초청을 받아서 연사로 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서 듣는 얘기들이나 들어보면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좀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나의 자산을 쌓았다. 네. 묵묵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룩한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 시스템에서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디자인 전체 분야라는 게 이것을 성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맞아요. 아마도 비슷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처럼 뭔가 돈을 막 벌어오는 것과 바로 직결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 디자인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성과로서 혹은 이제 수치로서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제 성과를 좀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직장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 평가도 하고 동료 평가도 받고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측정하거나 혹은 나의 성과를 좀 정리해서 보여줄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화님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사실상 기업에서 뭐 자체적으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컴포넌트 사용률이나 아니면 디태치율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피그마 자체 기능에도 있어요. 팀 폴더에 가면 뷰 라이브러리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 컴포넌트를 확인하면서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컴포넌트가 얼마나 디태치율이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통해서 좀 성과 측정을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방식,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분석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디태치율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성과라고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라이브러리마다 사용된 파일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디태치가 많은 컴포넌트들은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디자이너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니까 네, 다음 업데이트에 우선순위를 둘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 작업의 지표로도 참고를 하신다. 그럼 데일님도 그런 라이브러리 분석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히려 저는 작은 규모고 저 혼자 사용하다 보니 동료 평판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편하다. 요청된 게 좀 디자인이 빨리 나왔다. 제가 시스템을 잘 구축할수록 요청하는 디자인에 대한 속도가 붙잖아요. 그쵸. 빨리 나와서 이번에 좀 잘 넘겼다. 아니면 너가 이거 프로세스를 잘 짜서 유저들이 좀 되게 큰 설명 없이도 잘 쓰더라. 이런 동료 평가에서 좀 만족도를 얻는 편입니다. 정성적. 네, 정성 평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동료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항상 즐거울 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소소한 피드백들이 약간 연료가 돼서 약간 막 더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이제 팁이랑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마 이거 공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기서 팁도 많이 얻어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세션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의를 좀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첫 번째로 경아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화면을 만들기 전에 컴포넌트를 미리 만드는 편일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이거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기업 강의를 가도 이거는 이제 시안 먼저 작업하고 컴포넌트 만들어야 돼요. 컴포넌트 만들고 시안 단계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경아님은 어떠셨나요? 저희의 이제 초기 구축 상태를 말씀드리면 이제 각 도메인별 5명의 디자이너 및 이제 큐틱을 잡아주는 디자인 시스템 담당자 한 분이 도메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위클리 미팅을 통해 맞춰가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거를 저희는 UI 패턴 취합 및 통일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화면을 만들기 전에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실제 적용할 때 사이즈 조정이나 아니면 컬러 조정이 좀 필요한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추가나 뭐 업데이트 되는 컴포넌트들도 보면 실제 시안에 적용된 걸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시안 작업된 걸 토대로 해서 컴포넌트를 뽑아내신다.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 근데 회사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처음부터 구축해 나가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쵸? 데일님은 어떠세요? 비슷한 질문으로 시안도 시안이지만 컴포넌트와 시스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질문도 제가 슬쩍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맞아요. 시스템이 먼저 나와야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컴포넌트가 나와 있어야만 또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려면 타입4 시스템이 당연히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만 이 버튼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그룹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버튼의 컴포넌트가 먼저 무조건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정답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디자인 시스템을 아예 모르는 개발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네, 이 부분은 경아님이 좀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일단은 만약에 디자이너들끼리 규칙이 잘 잡혀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디자인 시스템을 담당하지만 UI 작업도 하거든요. 리소스 비율로 따지면 한 9대1, 8대2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작을 같이 이제 협업하는 실무자분들한테 디자인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면서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시키려고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팀장님 단까지 포함하는 미팅 자리를 좀 많이 가지면서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Q&A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쵸. 네. 질문 무서워. 네, 그쵸? 너무 무서워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서 질문 들어올까봐 너무 긴장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던지고 봅니다. 그냥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죠 하면서 설득하고 진행하는 거죠. 이게 좀 선순환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용이해집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팁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일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소규모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지표, 성공 지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앞선 내용이랑 조금 겹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성과 지표를 정량적으로 보느냐 정성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량적으로 보기에는 인원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일했다, 개인의 체감 말고는 어떤 지표적으로 나타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로 이걸 조직들이 이걸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경우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잘 구축을 했더니 다른 변화가 하나 생긴 게 백오피스의 개발자분이 다 적용을 해주셨어요. 기존에는 굉장히 HTML 뼈대 같은 형태의 백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이드를 편하게 만들어두고 나니 이걸 가지고 이제 백오피스에 적용을 알아서 제가 부탁받으려고 해주셨고 프로덕트가 더 좋아지는 결과로 이걸 가지고 운영팀에서 영업팀에서 사용을 하면서 보기 너무 좋아졌다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쵸, 정성평가. 이렇게 잘 갖춰진 시스템은 소규모여도 여기저기 적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다양하게 쓰였다 정도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보는 거다 보니 업데이트를 잘 안 하시는데 이제 그 디자인 시스템이 너무 반가우셨나봐요. 개발자분이.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초반 디자인 시스템을 잡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을 참고하여 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아예 그냥 맨땅에서 만들기는 어려워서 레퍼런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경환님은 보통 어떤 곳을 레퍼런스로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20년도 그 당시에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지 않았어요. 해외 레퍼런스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매테리얼 1이나 아니면 애플의 HIG, 뭐 아틀라시안, 뭐 깃허브 등 정도 참고를 했고 근데 그 오픈소스들도 거의 피그마 파일이 아니라 스케치 파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2020년에는 이제 피그마 파일이 그렇게 상용화되지 않아서 그죠?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소속이 이베이 소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피그마 플랜도 저희가 따로 구매 없이 이베이 피그마 플랜에 소속되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게 이베이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나 컴포넌트 파일들도 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국내 사례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픈된 케이스도 많고 저도 좀 최근에 나온 원티드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 소스들을 뜯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지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공부할 부분이 되게 많죠.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뜯어보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에서도 되게 디자인 라이브러리 발행 많이 하시고 원티드나 11번가도 그때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좀 참고할 것들이 많아져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많이 오픈해주세요. 네, 너무 많이 오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외국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피그마 플러그인에서도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많아서 제가 디자인 시스템 허브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의 피그마 파일을 바로바로 이제 가이드랑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이제 막 플랫폼 만들기 단계에서 시스템을 구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최소 단위일까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일까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했던 이야기랑 조금 이제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데일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것도 어떤 프로덕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게 잡고 가려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쵸.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플랫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조차도 아직 정확하게 화면 구성이 안 나오고 계속 바뀔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 뭔가 너무 많은 컴포넌트를 만들고 너무 많은 시스템을 잡아서 하기보다는 일단 파운데이션 정도로 기본을 잡고 또 시스템도 무조건 플랫폼이라면 사용되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인풋이라거나 버튼이라거나 이런 좀 간단한 컴포넌트들을 먼저 만들어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퍼런스 참고해서 그냥 최소 단위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 파운데이션이랑 컴포넌트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컬러 가이드 잡을 때 꼭 0부터 10까지 10개의 코드를 뽑아야 하나요? 네, 요거는 경화님이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는 50부터 900까지의 이제 10단계를 세트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각자의 쓰임새가 저희는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서브 컬러 셋도 10단계로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상품들이나 서비스들, 자사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이게 10개가 모두 쓰이지 않더라도 미래에 이제 쓰일 가능성을 기반에 10개 세트로 재제작하길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저희 작은 서비스 단으로는 컬러셋이 5단계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10개의 코드 뽑지 않아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일을 대비해서 확장되었을 때나 혹은 또 다른 케이스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잡아두면 좋다라는 뜻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디자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몇 명의 디자이너가 필요할까요? 네, 요거는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또 듣고 여러 케이스를 접하면서 느낀 바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분이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뭔가 이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뭔가 5분, 뭐 6분 이렇게 작업을 하셨더라도 관리는 또 한 분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화님이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 디자인 시스템 자체가 혼자 뭔가 만들고 이제 유지해 나가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협업을 해서 뭔가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과정이 몇 명이서 작업한다 이렇게 좀 딱 자르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맞아요. 네, 저희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만큼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없는 것 같고 허용된 리소스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일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작업하시고 혼자 거의 관리하시면서 이제 이해관계자분들이랑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몇 명의 디자이너도 필요하지만 저는 정말 개발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인원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디자인은 한 명이어도 오히려 유지보수하는 개발자분이 2-3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의 유지란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GDS 워킹그룹이라고 멤버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의견을 냈을 때 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시죠. 너무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어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혼자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게 혼자 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리소스가 한 명이라면 한 명이서도 작업할 수 있는 게 디자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 개발 이후 QA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와, 요거는 경화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Q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지라의 각 컴포넌트별로 QA 지라를 이제 건별로 올려주시고 저를 어사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데브 환경에서 데브 앱을 다운받거나 해서 QA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 진행 중에 컴포넌트가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디자이너 분이 디자인 QA를 통해 컴포넌트 QA를 완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컴포넌트를 쓰는 디자이너 분이 QA를 하신다라고 네. 하면 될까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QA도 뭔가 AI로 조금 효율화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QA가 제일 싫어요. 네, 뭔가 QA가 정말 일이 많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를 찾아내서 보완하면 정말 좋은 프로덕트가 완성되는 거지만 디테일이죠. 디테일인데 발견하지 못하면 또 이게 뭔가 잘못인 것처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디자인 시스템 잡을 때 그래픽 모티브는 어떤 상황에서 지정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지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모호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잡는지를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자면 회사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경우에는 자사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기존 디자인 작업물들을 모아서 거기서 좀 그래픽 모티브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퍼런스를 보면서 우리 회사에 맞는 것들 좀 변형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답이 없는 것 같고 모티브를 어떤 상황에서 지정한다라는 게 정말 사실 어떤 뜻인지 조금 명확하게 좀 파악이 어려워서 혹시나 이게 명확한 답이 되지 못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보고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기획자 입장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하면 좋은 점. 데일님, 뭐가 좋아요?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뜻은 곧 그 모든 화면의 대응과 어떤 상태값들을 이해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네, 그쵸. 기획자분이 디자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면 프로덕트에 디자인되는 반영되는 상태값 또한 다 알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에 반영을 해주시거나 혹은 좀 더블 체크해주시고 QA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기획자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정말 천군만마를 그쵸. 얻은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쵸. 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네. 맞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제가 PM분의 입장에서라도 뭔가 디자인 시안을 봤을 때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좀 더 비비드한 컬러를 써주세요. 라거나 타사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우리도 이러한 컨트롤러를 넣어주면 안 돼요? 라고 요청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하면 이런 예외 사항을 만들지 않고 좀 더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프로덕트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방향의 기획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쵸. 두 분 말씀의 이제 맥락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질문이 정말 많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개발자 50명 규모의 에이전시에서 2인 체제 디자이너로 각자 도생, 단독 프로젝트만 맡으며 일하다가 회사 볼륨이 커지면서 갑자기 5명의 디자이너가 있는 팀의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맨날 단독 프로젝트만 진행하다 보니 어떻게 이 팀을 운영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팀 단위로 풀잭이 많을 때 각자 역할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디자인 시스템을 잡는 관점과 그리고 팀 단위 프로젝트로 이제 문의주셨다라는 가정하에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디자인 시스템 관점에서는 어떻게 역할 배분하면 좋을까요? 네. 디자인 시스템 관점에서 만약에 팀원 모두가 어떻게 컴포넌트를 통일화시키는지에 관해서 묻는다면 이제 각 담당자분들이 맞는 도메인이 있잖아요. 네. 각 팀원의 프로젝트에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에 따라서 배분을 맡기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통일화하는 작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 단위로 보자면요. 프로젝트마다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들어갈 때 프로젝트가 많으면 공수를 산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좀 체크를 하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연차에 따라 배분을 하는 것 같아요. 시니어 분이랑 주니어 분을 같이 배치를 한다던가 프로젝트 특성상 이렇게 고려를 할 수도 있고, 한 프로젝트 안에서 배치를 할 때는 뭔가 플로우 단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사실은 뭔가 UI 화면 잡을 때 한 플로우 안에서 같은 디자이너가 작업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이 있다 한데.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단위로 좀 나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막하시겠지만 조직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고 적합한 배분 방법을 꼭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없이 다크모드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질문 데일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디자인 시스템 없이 다크모드를 개발하는 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준이 되는 지금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크모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다크모드를 만들 때는 라이트 모드 하나를 베이스로 두고 각각 이제 컬러에 대응되는 다크모드 값을 설정해서 모드를 전환하는 식으로 다크모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매칭할 게 없는데 어떻게 다크모드를 개발해야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생각난 방법은 그냥 다크모드 시안을 따로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시스템 단위에서 매칭되진 않더라도 그냥 시안을 하나 잡아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기존 일단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는 건 모드를 대응할 상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크모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크모드를 만드니까 갑작스럽게 좀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맞춰서 이 다크모드의 필요성이 확인이 됐다면 시안으로 먼저 만들어 보시고 조금 더 후에 리소스가 생겼을 때 라이트모드, 다크모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답변 되지 못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또 데일님이 추가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말 그 질문이 짧지만 여기서 모든 답답함이 느껴져서 제가 좀 크게 공감했던 이제 질문인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정말 디자인 시스템을 잡아본 경험이 없으시거나 그쵸. 혹은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단계라면 정말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아님께서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이너 개발자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거야, 작업 효율화를 이룰 거야 하면 사실 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컬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브랜드 컬러 중심으로 너무 규칙 없는 컬러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그린이라도 나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하면서 좀 더 진한 그린 그쵸. 컬러를 썼고, 어느 분은 나는 좀 더 연한 컬러를 쓰고 싶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린 컬러를 사용했었던 거죠. 다음 작업자분들은 그 다음부터 혼동인 거예요. 그쵸, 어떤 걸 사용해야 되지? 맞아. 하면서 이제 구전을 거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계속 쌓이는 거죠. 새로운 디자이너가 와서 온보딩을 할 때 이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이 됐을 때도 혼란 그 자체고요. 그쵸. 내가 이걸 했을 때 내 클라이언트인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걸 찾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맞아요. 근데 다양한 그린 컬러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쵸. 잘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고, 저도 비슷한 사례를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이제 이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요 되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이번 주제와도 정말 딱 떨어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소규모에서 대규모 디자인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수로 체크되고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데일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간다는 뜻은 결국 이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거나 혹은 대응하는 플랫폼이 늘어나거나 한다는 맞아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저도 비록 지금은 없지만 가이드화된 문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컴포넌트를 보더라도 또 같은 파일을 보더라도 디자이너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방법이 맞아요. 다르고 이용에 대한 방법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가이드하고 문서화해서 이 컴포넌트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유즈 케이스도 많이 적잖아요. don't do 이런 거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가이드화된 문서가 있으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조금 혼동이 적어지고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인원이 많아질수록 뭔가 소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끼리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해하는 수준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학습의 정도도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희 디자인실 인원분들 몇십 명 상대로 디자인실 미더비라는 걸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맞아요. 모든 인원을 불러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으니 이렇게 사용해달라 라는 이제 동기화 과정을 하고 있어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인원이 많을수록 맞아요. 정기적으로 이게 미더블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동일하게 맞아요. 맞추는 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 맞아요. 그렇죠? 협업을 맞습니다. 위해서 쓰는 거다 보니 서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에서 동기화가 같이. 되어 있어야 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또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서 마지막 질문이 왔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아마 이제 같은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한국 브랜드 스타일 가이드를 쓰시다가 글로벌로 확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글로벌로 확장을 할 때 해외 지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던가 혹은 뭔가 스타일이 변경되었을 때 이것들을 다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글로벌 지사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먼 그렇죠. 거리가 있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도 언어가 같은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거고 그런 면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위인 파운데이션 그것도 약간 좀 프리미티브한 토큰 정도만 꼭 지켜서 사용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사항이 쌓이거나 아니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면 이 핸드오프하는 과정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공통화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파운데이션 정도만 지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가이드로 묶으려고 할수록 더 많은 허들이 생기고 맞아요. 약간 불필요한 것들이 좀 시스템화되어서 이 규모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이게 또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맞아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질문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두 분이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각자 상황에 따른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씩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소규모 디자인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해주고 계시는 경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죠. 제 직감을 날카롭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피그마 챕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경아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저도 또 완전히 체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디자인 시스템 담당자분들, 다른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좀 안도감도 느낄 수 있었고 동질감? 공감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맞나? 맞아요. 처럼 아마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그 시스템을 잡아나가는 사람이라면 물론 조직 구성원 분들과도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 방향에 맞는 거야? 나만 이런 거야? 우리 조직만 이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이 해주시는 이야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케이스들이라던가 문제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이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